like chicken. Everybody chicken. 치킨. 치킨. 네, 죄송합니다. 오늘 장 제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하다가 로봇 관련된 노래를 부르긴 해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는 좀 지겹고 율동을 좀 더 해달라라는 요청에도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봤는데요. 오늘 장 윤자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꼽았습니다. 애플의 탁상용 로봇 소식에 로봇주들의 반등. 과연 이거는 찐 반등일까?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의 사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로봇인데요. 탁상용 로봇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움직이고 있는 로봇,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로봇주들 어떠한 시세를 보여줬는지 먼저 주가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신다면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가장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오늘 강세 모습 보여줬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12월에 로봇 관련된 사업에 새롭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SP이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보픽 관련된 종목으로도 요새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고 SPG도 좀 같은 결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외에도 지금 엔젤 로보틱스라던가 인탑스, T로보틱스, 로보스타까지 정말 강한 분위기 보여주면서 정말 오랫동안 저점에서 머물다가 요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 제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개발에 나선 탁상용 로봇, 가전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까라는 기사가 있고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손정의 동생이 설립한 펀드에 AI 로봇 관련된 펀드인데 SK, LG, 하나와 같은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공개도에 오른 삼성전자가 대형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담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 기사도 가져왔고요. 어제 나온 애널리스트의 마켓뷰와 같은 기사인데 미중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함께 들고 와봤습니다. 내용을 이 기사 내용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먼저 애플이 전기차 대신에 선택한 미래 먹거리 바로 가정용 로봇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디스플레이와 로봇의 팔다리를 결합한 가정용 탁상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얇은 로봇팔을 사용해서 대형 스크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IT 매체 9to5맥에 따르면 폭스콘 자회사의 로봇팔과 장치용 케이스 제작을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가정용 로봇 제품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4월에 처음 보도가 됐었는데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빠르면 2026년, 27년에는 출시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36만 원 이하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내용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미래를 대비해서 대형 M&A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분야가 로봇과 전장, 반도체 업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봇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9월 초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추가 지분 확보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은 연구 목적으로 인식이 됐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정말 로봇주들 정말 시원하게 반등을 보여줬고요. 로봇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단도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과연 찐 반등일 것인가 이렇게 하반기에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인가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은지고요.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사과하는 어떤 이은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율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로봇 관련된 노래가 잘 모르는 노래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율동을 한번 더 해봤는데 오늘 로봇주들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로봇주 AI 관련된 종목들에 좀 비교를 해보니까 로봇주들은 그래도 한 6거래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고요. 반면에 AI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만 좀 급반등을 보여주는 좀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로봇주들 하반기에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차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로봇주들이 왜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갔냐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보면은 로봇주의 상승이 연속성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뚜렷한 실적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이슈 플레이라던가 뭐 이벤트 매매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로봇주의 대장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4조 4천억 정도 돼 있는데 이 회사의 연간 실적으로 한번 뜯어보자면 올해 예상치 기준으로는 매출액 1,200억 정도 바라보고 당기순이익 목표 실적 예상치가 한 10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연간 매출액이 290억에 영업이익 55억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죠. 너무 이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은 로봇주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로봇주들이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갔냐라고 우리가 뽑자면 연말 연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연말 연초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결국은 모멘텀 플레이 내지는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보자면 항상 매년 우리가 2012년도부터 CES, MWC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목하면서 시장에서 바라봤는데 그때 매년마다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 그 당시에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테마주들이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왔고 매년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올해 또 여전히 IoT 같은 경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고 의미 있게 실적이 올라올 만한 회사들도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반도체 시장이 개화가 되고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있어서 파생적으로 연결고리가 지어진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며칠 전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그 군수 전쟁용 로봇이 납품을 했다라고 해서 주가의 반응이 좀 일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 실적이랑 연결고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2023년도 초부터 2023년도 말 그리고 현재까지 로봇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가 상승의 90% 이상은 사실은 어떤 산업에 대한 개화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비싸고 아직까지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 누가 이 주식이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입장 차이가 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 8월 초에 증시 하락을 한번 크게 겪었죠.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이 8월 초에 이런 증시 하락을 겪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단추를 굉장히 아픈 단추를 끼신 거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이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지금 아직 뭐 대선 캠프가 아직 차려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여부가 지금 11월 달에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일 내지는 60일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29일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아오르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반등을 나왔지만 대래 그 반대급부에서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법인세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도 되게 많이 안 좋았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고 금리 인하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통화량이 다시 증가가 된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닌 거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시그널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우리 코로나 때 금리 인하해서 통화량 증가돼서 엄청나게 증시의 폭등을 겪었었던 것처럼 지금의 시그널이 그때 당시의 시그널은 아니다시피 단순한 어떤 테마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하자면 이 정도의 어떤 선에서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지금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기보다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로봇주들 요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단계이고 실적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에는 없었는데 내일 타이베이에서 인텔리전트 아시아가 열린다라는 점도 좀 로봇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채팅방에 오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두 가지 먼저 도와드릴 텐데 저희 갖고 계신 분들이 로봇주들이 대부분 손실권에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숙님의 SPG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325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손실을 줄이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PG 하면 그래도 삼성 보핏과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요새 기대감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회사는 사실 로봇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요거는 모터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냥 자동화 기기 쪽 전자장비 장비 쪽에 들어가고 있는 정밀 제어 모터 만드는 회사고 일정 부분의 어떤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로봇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당장 사업부에서 숫자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로봇 관련된 섹터 중에 ETF가 설정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내부 종목들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 코덱스 K 로봇 액티브라는 ETF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 뭐 대형 종목들 빼고 정말 이제 액티브한 로봇 관련 종목들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삼성전자,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현대 오토에버, 뉴로메카, 큐렉소, 뭐 로보티즈, SPG, 그리고 JVM, 유진 로봇, 로보틱스, T로보틱스, 미래 컴퍼니, 뭐 현대 로템, 엠로, 대동, 칩셋 미디어, V원텍, 딥노이드, 솔트룩스, 코나 테크놀로지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런 회사들의 연간 매출액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 회사가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나와요. 굉장히 그 사이즈가 작은, 제가 그냥 랜덤으로 여기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나를 찝어가지고 실적을 한번 봤는데, 네. 딥노이드가 시가총액이 1,300억이고 연간 매출액이 200억이 안 나와요. 물론 적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T로보틱스도 연간 매출액이 600억대 정도 되고 이것도 적자고요. 네.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이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을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전체적으로 캡티브 마켓이 있어야 돼요. 삼성에서 로봇 산업을 키운다, LG에서 로봇 산업을 키운다 라고 하면 그 관련된 하부 섹터들, 로봇 관련된 내지는 로봇 사업을 지향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에서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려면 국내 회사 거 먼저 쓸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미 글로벌리하게도 로봇 관련된 산업 중에 티어 1급의 회사들 위주로 채택을 많이 시키고 그 이후부터 국산화를 시키던가 내재화를 시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자면 거의 한 10개 내지 20개 기업 중에 하나 정도가 뭐 퀄테스트에 통과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이 SPG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테마에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간의 주가 퍼포먼스가 어떤 시장에 반영에 돼서 지금 뭐 작년 초 작년 말에 로봇주도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류에 편승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추정하는 세력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회사의 어떤 사업을 보고 회사의 어떤 흐름을 보고 동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세에 편승돼서 테마에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입견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구간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는 22년도까지는 실적이 나름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2023년도 실적이 일단 한풀 꺾였고요.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올해 하반기 영향에서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매출액은 작년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익단에서는 이익률 훼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 정도 나왔는데 올해 4%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림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현재 그림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도 뭐 바이앵홀드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매수 단가가 3만 원 정도 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자리를 한번 봐서 조금 한 10% 정도까지는 비중을 늘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리 구간에서는 한 5일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일부 조금만 분할 매수로 전략 삼아서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21,8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18,600원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28,300원 말씀드리고요. 이 가격까지 도달했으면 그때 한번 상담 문의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SPG 살펴봤는데 추가 매수 그리고 손절 라인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 좀 대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숙님께서 바로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로봇 종목이라서 이 종목까지만 살펴보고 저희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귀숙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오셨는데 보통 로봇주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해피아이님께서
보내주신 평단가처럼 거의 반토막 정도 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가 45,000원입니다. 비중은 10% 들고 계시고요. 바닥은 나온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건지 반등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아마 상장을 아마 기술성 평가로 특례 상장한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매출액이 20년도 2억, 21년도 8억, 22년도 22억, 23년도 51억인데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계속 못 벌고 있죠. 근데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의 주가 퍼포먼스라기보다는 회사의 기술성을 평가를 해서 자본시장에 상장을 시켜주면서 그러한 자본시장을 활용하라고 해서 상장을 시켜준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 회사는 이제 지능형 웨어러블 기기 기준으로 볼 때 로봇 개발 기업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엔젤렉스가 보험 수가 적용이 일부 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시장에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FDA랑 CE 인증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에 일부 좀 진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다수의 기업이랑 일부 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 자리는 그냥 반등시 매도로 제시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 라인도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시 매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죠. 반등할 시에는 매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윤주의 초이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상담까지 도와드렸으니까 체크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하고 YG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오셨는데 엔터주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하이브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저는 미처 엔터주들의 주가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오늘 시점에서 엔터주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네.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안 좋은 상황을 잘 타개를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섹터고 그중에도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 보면 테마주들이 굉장히 네. 극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테마가 대세 상승을 일으킬 만한 상황의 테마주들도 아니고 그냥 빈번하게 왔다 갔다 네. 하는 수급이 있는 테마가 아니라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올까도 하다가 그냥 본연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박이 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엔터주 한번 갖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브를 초이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이런 관점으로 들고 와주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우선 초이스 종목은 하이브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 된 종목인데 워낙 노이즈가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반기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장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오실 때 둘 다 괜찮은데 이 종목이 조금 더 좋아요. 이런 관점으로 많이 들고 오셨거든요. 오늘도 비슷하실까요? 아니요, 좋은 것만 갖고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하신 걸까요? 일단 YG를 이제 초이스를 안 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결국은 제가 매번 이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회사냐,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이 답보된 상태냐. 라고 보자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건 맞아요. 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를 한번 겪었고 그리고 각국에서 우리나라도 포함이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뿌렸죠. 거의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반 시장이 그런 코로나 머니를 틈타서 굉장히 크게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음반 시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그 결국은 소년들의 어떤 누구는 푼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엔터사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졌던 2020년도, 2021년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싹 다 사라지게 됐었던 네. 거죠.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엔터사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성장할 만한 성장 고리가 무언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는 시기이고 그런 상태에서 YG엔터가 작년 상반기부터 좀 많이 안 좋은 노이즈가 나왔었죠. 왜냐하면 회사에 돈을 버는 아티스트들이 누가 있냐라고 뽑자면 일단 소속된 회사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가 의미 있는 애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는 블랙핑크 그렇죠. 그리고 트레저 그리고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하죠. 악동 뮤지션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돼 있었던 상태였었던 거고 근데 블랙핑크가 재계약 노이즈가 있었죠. 물론 재계약은 했어요. 근데 개인 활동에 있어서 계약은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수익 배분율이 9대1이라는 얘기가 시장에서는 흘러나왔고 그게 아직까지도 확인은 안 돼요. 네. 개인 그룹 계약일 경우에는. 그러면서 거의 이 3개 분기, 4개 분기까지 지금 계속 쉬고 있는 상태에서 돈은 지금 못 벌고 있는 형태였고 그리고 아이돌 그룹 중에 트레저라는 그룹이 있는데 사실 공연 모객을 하게 되면 앨범 판매량이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트레저의 앨범 판매량이 신보 기준으로 100만 장을 거의 못 넘어요. 근데 이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 기준으로 볼 때 뉴진스가 100만을 그냥 뛰어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트레저 기준으로 볼 때는 보이그룹들 기준으로 트레저는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정말 좀 약간 흔히 얘기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망한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저 기준으로 볼 때 YG엔터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구조인데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자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만한 구조의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반기를 거의 다 작년에 버리다시피 지나왔고 그래서 블랙핑크 일단은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개인 활동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신규 IP가 들어왔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라는 여자 아이돌이 나왔는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신보 기준으로 100만은 못 찍었는데 70만 장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가 아티스트를 좀 약간 메이크업을 하려면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신규 IP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 위너, 악뮤까지 포함하면 5개 그룹인데 지금 사실상 위너는 군대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트레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형자산의 어떤 상각 이슈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아직까지 군대의 이슈도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대 이슈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서 올해 연말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그러한 어떤 노이즈들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YG엔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밑바탕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엔터주들 이제 원래 엔터 3사를 칭해서 SM, YG, JYP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엔터 3사 하면은 하이브, SM, JY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큐브 엔터보다도 또 못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YG 엔터 기준으로 볼 때는 베이비몬스터가 글로벌리하게 성공을 해서 음원 스트리밍 기준으로 볼 때 스포티파이에서 상위 탑 10 안에 들면 YG 엔터를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생길 텐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쇼스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과거의 영광에서는 좀 빛바랜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장 비초이스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상당히 많이 끼었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앨범 판매량을 생각해봤을 때 그래도 다시 한번 하이브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이브는 2분기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못 나왔어요. 오. 그런데 이 못 나온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 비용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하이브가 사실 자회사 중에 이제 게임 퍼블리싱 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용 기준으로 대략 한 200억 정도가 일회성으로 나온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사실 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을 제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6,400억의 영업이익이 509억 정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인 제 예상보다는 더 잘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게 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회사 본연의 본업을 안 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요즘 글로벌하게 스탠다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엔터테인먼트만 하지 않아요. 엔터사들이 멀티플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엔터 사업도 하지만 거기서 뭐 AI 기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기반 사업 퍼블리싱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조금씩 여러 군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투자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 하면 상당 부분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밀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 때문에 밀린 거는 아니에요. 네. 이게 소속사 내에서 인적 자원 관련된 매니지먼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죠. 민희진 자회사 대표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BTS 슈가가 뭐 음주운전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음주운전 관련된 노이즈도 있었고 그리고 방시혁 의장이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방시혁 의장이 뭐 LA의 모 BJ 그렇죠. 뭐 과즙세연이라는 맞습니다. 그 BJ랑 같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거는 뭐 리스크는 아니지만 노이즈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쿵 밀렸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세를 거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하이브를 왜 사야 되냐라고 보자면 지금 다른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JYP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실적을 고연차 아이돌 그룹들이 다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고연차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약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려면 나중에는 개인 활동을 해서 개인 계약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퇴의 기로로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좀 놓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고연차 아이돌 그룹들보다 저연차가 많죠. 저연차 아이돌 그룹들의 성공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보면은 남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TXT 그리고 투어스를 투어스.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투어스 그리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여자 아이돌 같은 세븐틴도 경우는 있죠. 세븐틴은 고연차에 그렇죠. 속하죠. 네. 그래서 여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아일릿, 뭐 뉴진스, 르세라핌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아이돌 그룹들이 다 100만 장 이상 해요. 특히 뉴진스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가 누적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한 5년 차가 되면 아마 판매량 기준으로는 역대급을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진스의 지금의 행보로 보자면 블랙핑크는 당연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구간으로 볼 때는 저연차 아이돌 그룹들이 이렇게 캐시카우가 되면서 끌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미국의 개펜 레코드랑 합작해서 이게 한미 아이돌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캐치아이가 8월 달에 데뷔를 했는데 아직 앨범이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싱글로 나온 거고 디지털로 나온 것 같은데 이번 달 말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뭐 미국의 뭐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라던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치아이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하이브의 멀티플 상승 요인이 굉장히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멘텀인데 아직까지 사실 그 디어유라고 해서 SM과 JYP의 지분이 섞여 있는 상장 회사가 디어유가 있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가 사실 유로 구독 플랫폼 팬페이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버스가 그동안은 좀 무료 플랫폼으로 유지가 돼 있었는 상태였는데 위버스가 이번 4분기부터 수익 모델로 구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애드업 되지 않았던 MAU 내지 DAU를 수익화 모델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피어 그룹으로 디어유의 실적과 같이 우리가 비등지어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25년도부터 BTS의 완전체 활동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 유닛 활동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석진이 제대를 했죠. 그리고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이홉이 10월 달에 제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최소한 유닛 활동을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분기에 위버스의 구독 모델이 유료화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BTS의 유닛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이브의 멀티플 주가 상승 요소는 이 자리에서 최소 50%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노이즈 없이 이 정도만 지금처럼만 유지만 해줘도 상당 부분 시장의 잠식 효과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연차 아이돌들이 이 정도의 매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금 데뷔를 앞두고 있는 캐치아이가 글로벌리하게도 좀 먹혀 들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이브의 추가적인 멀티플 상향 요소도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군입대하는 멤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멤버 수가 많기 때문에 세븐틴도 여전히 지금 부석순인가요? 맞습니다. 부석순 그걸로 유닛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명의 멤버가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그룹의 활동은 그렇게 작용이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멤버 수를 좀 많이 해서 공백이 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성장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멈춰있는 애드업 될 만한 어떠한 히든 밸류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 업사이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될 만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이브를 초이스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가끔씩 반등은 주지만 전반적으로 차트상에 봤을 때 우하향하는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는 하이브 살펴봤고요. 엔터주 좀 함께 짚어봤는데 YG 엔터에 대해서는 B 초이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을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미 좀 상담을 도와드렸고 유튜브에서 샬롬님의 종목부터 살펴드릴 텐데 그 전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셔도 좋고요.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샬롬님의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엔비디아가 6거래일째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평단가가 45,000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평단가가 나쁘진 않으신 가격인 것 같은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거든요. DB하이텍 어떻게 보실까요? DB하이텍은 사실 8인치 파운드리 하고 있는 회사인데 8인치 파운드리가 사실 시장의 메인 스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오래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니치 마켓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것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났을 때 DB하이텍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 위주로 들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진율이 거의 꺾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2022년도 마진율이 45%가 나왔어요. 물론 그 다음에 많이 꺾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 부분으로 볼 때는 실적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워낙 레거시 쪽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평이 굉장히 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화학문 반도체로 SiC와 질화 관련 반도체에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네. 양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 특히 이제 저도 화합물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면 SiC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NXP도 있고 ST마이크로도 있고 그런 글로벌 플레이어랑 비준할 만한 기술력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질화관련 같은 경우는 글로벌 1등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NXP인데 NXP 같은 경우가 지금 양산이 6인치예요. 6인치인데 8인치 양산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글로벌 1등 기업이 8인치 양산에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시장의 평이 굉장히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나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할 만한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평이 굉장히 박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주가가 많이 싸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멀티플 8배밖에 안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 주식은 지금 시장에서 IT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이 나온다 한들 따라서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할 만한 자리는 또 아니에요. 손절하시기에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5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체크가 되셔야 된다라는 점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싸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곤니찌와님의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AI 2,79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오른 건 재료가 뭔지, AI 교과서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어찌됐든 기분은 좋네요 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이거 엄청나게 수익권이다 이것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거에 대비하면 아직 목이 마를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줬는데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말씀드릴 건 없는데 네. 회사의 이름만 보더라도 AI를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네. 크게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쵸. 폴라리스면 폴라리스인데 폴라리스 AI예요. AI 하면 딱 떠올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차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인 것 같습니다. 오.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보통은 대량 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꼬리를 만들지 않고 주가가 종가로 만연됐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상승 패턴으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번 4월달 기준으로 볼 때 요때 자리거든요. 요 자리거든요. 네. 4월 24일 날. 요 자리보다 거래량이 더 나왔죠. 심지어. 그쵸.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패턴 자리에서는 충분히 61선까지 뚫었고요, 오늘. 21선, 5일선 다 뚫었어요. 그러면 장기 횡보하던 차트를 되돌림을 해놓은 거는 맞고요.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네. 오늘의 절반 정도만 유지가 된다 하면 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은 내일 거래량이 동반돼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다 하면 홀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120일은 꺾이는 자리 2,65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밀리면 반 정도는 털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차트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4,22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66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상의 위치가 너무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거래량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복귀해 봤을 때 이 종목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고 지금 구간에서도 조금 더 홀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주포발사님의 종목이고요. 라이콤을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데 3,330원의 비중은 딱 8%만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3,800원 정도 보고 계시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이 회사는 스펙 합병된 회사네요. 시총이 965억 정도 되고 그렇게 뭐가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회사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내용의 어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장비 쪽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장비 쪽 회사, SI 쪽 관련된 회사들 분위기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증폭기 만드는 회사고 중계기기 쪽, 광 네트워크 모듈 쪽 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300억을 채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1, 2분기 28억 32억 냈고 영업이익 적자 나올 것 같고요. 흐름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4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로 3,800원을 기대하셨는데 차장님의 의견으로는 3,4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도 제시해 주셨죠.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마지막 전략까지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실적이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이제 테마가 좀 유지가 되고 탑라인이 좀 열려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례로 대표적인 게 화장품 섹터인데요. 그런 섹터들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은 옥석 가리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닝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로봇, 뭐 의료 AI 그러한 어떤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고 2,000억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들이고 연간 매출액이 200억, 300억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냥 짧게 그날 단타치고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사실상 고객님들의 수익률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닝이 컷된 산업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아이패밀리SC라던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적정한 현금 비중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반등 나왔다고 지수 정고점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리 인하 나왔다고 해서 우리 2021년도에 누렸던 그러한 어떤 버블장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닝이 좀 살아있고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은 원익 IPS, 이슈페타시스, 한솔케미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진단도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